그는 독일 민족이 위대하고 순수하다는 우월감을 지켜세워줌으로써 그들을 극도의 흥분 상태로 몰아갈 수 있었다. 그는 독일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의 증오를 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대중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는 늘 카메라에 둘러싸였다. 대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했다. 소형 라디오 송신기에서는 히틀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 거리에서도, 술집에서도, 공장에서도, 공중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른바 국민의 수신기란 말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괴벨스는 이 싸구려 라디오 군단의 목적을 밝혔다. Und für eine gute Regierung auch eine gute Propaganda betreiben. Das eine gehört zum anderen. Eine gute Regierung ohne Propaganda kann ebenso wenig bestehen wie eine gute Propaganda ohne eine gute Regierung. 히틀러의 이미지 구축은 나치스 집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한 무리의 군부대는 수상이 그만의 의식을 치르는 배경이 됐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의 질서는 이렇게 파멸을 약속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선전기술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 0만자 10자 사이로 내려오는 이 카메라가 선전용으로 쓰일 모습들을 촬영했다. 히틀러는 무대 감독뿐만 아니라 뛰어난 배우가 되려 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인 척했다. 하늘 위를 날아다녔다. 전국적으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유권자들을 급습했다. 7일 동안 21개 도시를 순회했다. 일찍이 그런 정치운동은 없었다. 지상에 내려선 선동가는 약간 멋쩍어 보였지만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았다. 어느 지방을 가든지 그를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 히틀러는 청중의 마음을 애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몇 시간씩 늦게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났다. 의식은 늘 똑같았다. 행진을 했고 독일식 인사를 했다. 심지어 연설 내용도 늘 똑같았다.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을 해방하기 위해 신에게 선택된 자라고 선포했다. 1차 대전의 실패와 베르사유 조약의 모욕과 실험난, 혐오스러운 바이마르 공화국과 유태인들로부터 히틀러는 자신이 제안한 악감정들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존재해 있었다. 1914년 8월 모든 독일 국민의 1차 대전에 대한 열광은 거의 무화경지로 도취될 정도였다. 적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계급 간의 장벽은 참호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희생이 숲으로 돌아가는 쓰라림을 맛보았다. 불패라는 독일 군대의 신화는 이제 옛말이 됐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항에 얽매였다. 1918년 바바리아에서의 충격적인 혁명과 구제도의 붕괴와 평판이 나쁜 바이마르 공화국의 설립과 볼세비즘과 혼돈에 대한 중산 계층의 극도의 불안, 구제도가 무너진 뒤에 새롭고 낯설고 원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불안, 붕괴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 실직에 대한 불안이 한데 어우러졌다. 따라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혼란을 불식시킬 강한 자를 갈망하게 됐다. 불안과 갈망은 폭력 행사를 통하여 해방을 약속하는 뛰어난 선동가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Wir sind intolerant. Ich habe mir ein Ziel gesteckt, nämlich die 30 Parteien aus Deutschland hinauszukriegen.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강한 지배자를 원한 것이지 민주적인 인사는 아니었다. Der heute SPD ist und morgen USPD und übermorgen KPD und dann Syndikalist oder heute Demokrat und morgen Deutsche Volkspartei und dann wieder Wirtschaftspartei. Sie verwechseln uns mit ihresgleichen selbst. Wir haben ein Ziel uns gewählt und verfechten es fanatisch, rücksichtslos bis ins Grab hinein. 히틀러는 그날 열린 집회에서 아주 대담하고 격정적인 열변을 토해냈어요. 전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렇게 감동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대신 말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그가 연설한 내용을 읽게 됐어요. 라이프지 게르 신문에 실린 기사를 봤거든요. 집회에서 내가 왜 그토록 매혹됐는지 의아했어요. 신문을 읽는 동안 나를 감동시킬 만한 내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 열린 첫 집회에서 괴벨스가 라디오 방송을 맡았다. 그에게 제법 지배자의 분위기가 풍겼다. 그는 연설문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수정했다.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연습을 했다. 대중 집회에서는 모든 생각이 뒤바뀌었다. 대중은 정치 논쟁을 듣기보다 힘있는 연설에 압도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는 청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커졌다. als einzelner Unbekannter zu wagen, diese Zerreißung den Krieg anzusagen und über diese Parteien hinweg das deutsche Volk eben doch wieder auf einer Ebene zusammenzufassen. 집회를 달려가서 그가 서 있는 연단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연설을 들었어요. 연설은 아주 섬뜩했어요. 호소력은 있었지만 정말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얘기들이었죠.
청중은 잠자코 있었고 그는 고함을 질렀죠. 전 그의 글은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Glaube niemals an fremde Hilfe, niemals an Hilfe, die außerhalb unserer eigenen Nation, unseres eigenen Volkes liegt. In uns selbst allein liegt die Zukunft des deutschen Volkes. Wenn wir selbst dieses deutsche Volk emporführen durch eigene Arbeit, durch eigenen Fleiß, eigene Entschlossenheit, eigenen Trotz, eigene Beharrlichkeit, dann werden wir wieder emporsteigen, genau wie die Väter einst auch Deutschland nicht geschenkt erhielten, sondern selbst schaffen mussten. 많은 소년들이 극장에 가서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죠. 히틀러가 서 있는 연단의 주위에 몰려있는 군중들과 함께 연설을 경청했어요. 우리에게 눈을 감고 런던에 미칠 영향을 상상하라더군요. 우린 눈을 감았어요. 아주 끔찍했죠. 그때부터 우린 더 이상 히틀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짧은 순간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아주 충분했으니까요. Und gleich diesem außenpolitischen und machtpolitischen Verfall setzte nun ein der Verfall im Inneren. Auflösung all dieser großen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연극 배우처럼 수많은 연습을 거친 것이었다. Der Verfall unserer Verwaltung, die Korruption hielt nun ihren Einzug und parallel damit der Zerfall unserer Volksgemeinschaft, die Atomisierung unseres politischen Lebens. 수많은 청중이 그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지만 아직은 세계까지 그에게 현혹되지는 않았다. Deutsche Unterhändler unterschreiben Verpflichtungen, die unerfüllbar sind. Mit 100 Milliarden wird umgegangen, als ob es sich bloß um wenige tausend Mark handeln würde. Was Generationen vorher geschaffen 히틀러는 당시의 상황을 관찰하고 말로서 비판했다. verpfändet oder preisgegeben 이때까지는 오직 말뿐이었다. und kam damit die Zeit dieses furchtbarsten Verbrechens am deutschen Volk, der ewigen Auspressung und ewigen Ausplünderung, dieser ewigen Unterdrückung. 그의 뒤에는 늘 채찍과 총이 버티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항변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의 연설은 폭력으로 무장한 독백이나 다름없었어요. 만일 누군가 일어나서 저 히틀러 씨 또는 총통 각하 우리가 생각하기엔이라고 말했다면은 그 사람은 보나마나 총살당할 게 뻔했어요. 히틀러의 연설은 말 그대로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Kann mich nicht entfernen von der Liebe zu diesem einen Volk und hege felsenfest die Überzeugung, dass eben doch dann einmal die Stunde kommt, in der die Millionen, die uns heute verfluchen, hinter uns stehen und mit uns begrüßen werden dann das gemeinsam geschaffene, mühsam erkämpfte, bitter erworbene neue deutsche Reich der Größe und der Ehre und der Kraft und der Herrlichkeit und der Gerechtigkeit. Amen. 그의 연설을 듣는 독일 국민들은 아주 쉽게 현혹되고 말았어요. 우린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황제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상했었죠.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종교에 대한 열의도 식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연설은 종교를 대신해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억눌렀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매체가 되었지요. 어리석게도 그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또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어요. 거기엔 어둡고 숨겨진 면이 있다는 걸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득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선동가는 무언가 성공이 필요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독일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다. 실직난이었다. (1933년 1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인 700만 명의 국민이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직장인은 실직될까 두려워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커다란 공장에 다니고 계셨죠. 그리고 월급은 월말마다 꼬박꼬박 나왔어요. 어머니는 승진이 됐는데 바로 그 후에 해고를 당하고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지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첫 마디는 해고 당해봤어요 라는 말이었죠. Nichts aber werden wir erreichen, wenn wir nicht wie zusammengebissene Zählen unsere ganze Kraft immer auf eines konzentrieren. Mit dem Entschluss, 끝없는 노동의 환상을 채워주는 이 한 가지 일을 반드시 완성해야 했다. 33년 봄부터 히틀러 연설의 주제는 도로 건설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독일 국민에게 장거리 고속도로망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로 독일의 아우토반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어낸 얘기였다. 그의 계획이 아니었다. 독재자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설계했던 계획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떠벌렸다. Das Ziel ist uns gesetzt. Deutsche Arbeiter fangen an! 곧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가졌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투입됐다. 고용 창출의 대부분은 이런 댐 공사가 아니라 군수 산업에 쓰였다. Viele werden sagen, ja, Sie haben auch nicht alle Erwerbslosen unterbringen können. Ich habe das auch von Anfang an nicht gesagt. Ich sagte, ihr müsst mir 4 Jahre Zeit geben. Es ist sehr leicht zu sagen, alle Räder stehen still, wenn unser Arm es will. Es ist aber schwer, die Räder, die einmal stillstehen, wieder in Gang zu setzen. 히틀러는 자신이 한때 노동자였다는 얘기를 퍼뜨려 민중의 환심을 샀다. Ich bin aus euch selbst herausgewachsen. Bin einst selbst unter euch gestanden. Bin in 4,5 Jahren Krieg wieder mitten unter euch gewesen. 진실이 훌륭한 연설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Nicht die intellektuellen Schichten haben mir den Mut gegeben, dieses gigantische Werk zu beginnen. Sondern das kann ich sagen, den Mut habe ich nur gefasst, weil ich 2 Schichten kannte, den Bauer und den deutschen Arbeiter. 농부에게 이 일을 약속할 필요는 없었다. 농민이 할 일은 많았다. 농부의 마음을 끈 것은 민속신앙이었다. 하멜린 근처의 베케베르크에서는 매년 같은 의식이 열렸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농민이 나치스 돌격대의 추수감사지를 위해서 다 함께 모였다. 히틀러의 연설은 잘 먹혀들었다. 농민을 중요하다고 했고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는 독창적으로 고안해내지 않았다. 기존의 것을 개조해서 썼다. 공식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었다. 독일 농부와 독일 토양을 바꿔 독일 행진과 독일 행진가라 했다.
하멜린에서 지방인들을 방문했다. 화려한 행렬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히틀러의 세계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되는 것이었다. 수십만 명의 반대자들이 새로운 징벌기관과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공산주의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렸어요. 전 공산주의자가 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치스 당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나타날 때마다 방해를 했거든요. 전쟁 초기였는지 말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루는 나치스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되돌아온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을 지켰다. 나치스 당은 당근과 채찍, 유혹과 폭력으로 독일을 지배했다. 전 늘 테러와 성공의 교묘한 결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어요. 한마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합이죠. 폭력과 유혹, 강제 수용소와 크라프트 더치 프라우데, 즉 히틀러 이전에는 휴가를 얻을 수조차 없었던 국가 동지에게 기쁨을 통한 체력이라는 명목의 여행을 제공했다. 제 여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람을 떠났어요. 유람선 티켓은 보통 60마르크였죠. 하지만 배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동생은 40마르크만 지불을 했어요. 여행하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밴드가 리조이스 인 라이프라는 곡을 연주했어요. 아주 황홀한 여행이었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여행의 기쁨에 행복해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휘하에서도 사람들은 독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가급적 무리를 지었고 나치당의 감시를 받았다. 이런 휴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계획에서부터 운영, 수행됐다. 이들 국가 동지들이 빌헬름 구스트로프호를 타고 유람하면서 활력을 찾을 가치가 있었을까? 독재자는 여행에서 푹 쉰 그들이 필요했다. Der Führer gab mir den Befehl, sorgen Sie dafür, dass der deutsche Arbeiter seinen Urlaub bekommt, damit er Nerven behält. 히틀러가 그들을 위한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강한 체력이 요구됐다. 여행이 좋으면 감시도 훨씬 수월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했다. 독일 여성은 휴가 동안 시칠리아인과 연애하는가? 터무니없다. 독일 여성의 평판이 위기에 처했다고 베를린에 보고했다. 제멋대로인 국가 동지들이 돈을 암시장에서 바꾸었다고 베를린에 그들의 이름과 주소, 액수를 보고했다. 독일 제국의 경찰력이 테네리페 해변에까지 뻗쳤다. 제보자의 보고는 또 다른 비밀을 밝혔다.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기쁨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여행객 6명 중 단 1명만이 노동자였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개처럼 복종하는 지배자 민족으로 기르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Dann kommt eine neue deutsche Jugend und die dressieren wir schon von ganz Kleinen an für diesen neuen Staat. Der bringen wir ganz neue Gedanken von vornherein schon bei. Dann nehmen wir sie sofort in die Partei oder in die Arbeitsfront, in die SA oder in die SS, in das NSKK und so weiter. Und sie werden nicht mehr frei ihr ganzes Leben. 자유는 선동가나 당하는 자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선동당하는 자는 그들 스스로 선동가가 돼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쾌히 따랐어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저항도 할 이유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도자가 됐을 때 다른 소년들도 유혹했어요. 만일 내가 민중의 기수라면 나처럼 다른 소년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건 마치 내가 맨 꼭대기에 있고 내가 데려온 소년들이 내 밑으로 줄줄이 내려가는 사슬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Wir wollen ein Volk sein. Und ihr, meine Jugend, sollt dieses Volk nun werden. Wir wollen einst keine Klassen und Stände mehr sehen. Und ihr dürft sie in euch schon nicht mehr groß werden lassen. Wir wollen einst ein Reich sehen. Und ihr müsst euch schon dafür erziehen. Wir wollen, dass dieses Volk einst gehorsam ist. Und ihr müsst euch in den Gehorsam üben. Wir wollen, dass dieses Volk einst friedliebend und aber auch tapfer ist. Und ihr müsst friedfertig sein. 총통이 어린 소년에게 그의 신념을 주입시키면 소년들은 자신이 굉장히 큰 존재로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손에 미래가 달려있는 것 같아서 소년단에 꼭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주 위대한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으며 특별한 사람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죠. 히틀러는 우리에게 지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진정한 독일을 설립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물론 그 말을 믿었지요. 히틀러는 소년단을 조직하는 데 이어 그 개념을 이용했다. 소년들에게 따뜻한 가정과는 거리가 먼 경쟁, 모험, 스포츠와 각종 게임을 제공했다. 의도했던 대로 뜨거운 동지애가 생겼고 캠프파이어를 지피며 당에 대한 투지를 다졌다. 히틀러 소년단은 밖으로 나가서 전투놀이를 했어요.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스포츠도 했습니다. 둥그렇게 앉아서 캠프파이어도 했죠.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은 단체 생활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히틀러 소년단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데올로기적 훈련임이 분명했다고 봐야겠지요. 우린 죽음으로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깃발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독일과 총통이 우리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건 최악의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돌아온 것 같았다. Man kann stolz sein, auf diese neue deutsche Jugend zu sehen. Vor uns liegt Deutschland, in uns marschiert Deutschland. Ihr seid Blut von uns, Fleisch von uns. Nichts ist möglich, wenn nicht ein Wille hinter uns kommt, Deutschland. Wenn immer die anderen zu gehorchen haben. Deutsche Jungen und deutsche Mädchen. Einst gehorsam ist und ihr müsst euch in den Gehorsam üben. Mutig zugleich. 힘차고 선동적인 연설로 그의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억지로 주입시켰습니다. 우리 독일 소년단과 소녀연맹 단원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린이라고 칭송을 했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고 몸도 훨씬 건강하다고 했어요. 우린 그런 칭찬을 아주 좋아했어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했지만 그렇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기분을 솔직히 얘기할 곳은 부모와 함께 있는 집이었죠. 집에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우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정부는 5개 경기를 시합으로 바꾸고 시합은 준군사 기동 연습으로 바꾸었다.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었다. 우린 매일매일 경기를 했어요. 거의 준군사 훈련에 가까웠죠. 소총을 가지고 사격하는 연습을 하거나 지도와 나침판을 이용해 행진을 했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굉장한 열의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래에만 존재하는 전쟁을 위해서 독도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가 마치 군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군인들처럼 훈련을 했거든요. 행진을 하고 야영을 쳤어요. 처음엔 공기총이었지만 나중엔 소총을 갖고 다녔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동과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세계의 겁쟁이들은 대전을 두려워한다. 대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1차 대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얘기하는 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말 따위는 믿지 않았어요. 겁쟁이 노인들은 벌벌 떨게 놔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박살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어요. 모든 것이 박살나고 우리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Alles, was wir von Deutschland der Zukunft fordern, das Jungens und Mädchens verlangen wir von euch. 우수한 인종의 지배자는 여자에게 복종과 출산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강요했다. 그 당시 남자들 농담은 독일 소녀 연맹을 짧게 줄여서 독일 임산부 집단이라고 말장난치는 것이었다.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은 많은 여자들이 보조를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이상을 집어넣었어요. 정통을 위해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정숙하고 건강해야 한다고요. 모두 나쁘진 않았죠. 지금은 모든 걸 아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들은 여자들이 고분고분하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되길 바랬습니다.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열광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따르거나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질서 있고 순종하고 기품이 있는 것. 그리고 팔을 뻗어야 했다. 히틀러와 닿기 위해 앞으로 내달렸다. 그의 손을 잡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다른 소녀들과 함께 특별 관람석으로 달려갔고 맨 앞에 있던 덕분에 정통의 옷소매를 꽉 붙잡을 수 있었지요. 아주 오랫동안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에게서 마력이 뿜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도 있었죠. 전 악수는 하지 못했지만 소매는 잡을 수 있었어요.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소녀들의 표정과 행동이 어땠는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소녀들에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틀림없었죠. 이런 황홀경에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은 히틀러를 기쁘게 했다. 그들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느껴야만 했다.
독일이 총통을 숭배한 지 4년 후의 모습이다. 이러한 장면은 자신이 선택된 자라는 히틀러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집단 히스테리와 구원자에 대한 강렬한 기대, 그 외에 다른 감정이 있었을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히틀러를 남자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는 초인이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성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는 그냥 아돌프 히틀러고 종통이었지요. 예수가 살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우린 그에게 어떤 구체적인 단어를 붙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존재였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히틀러는 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자신을 우상화시켰을 뿐이다. 히틀러는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 당시 차르텐부르크에 살고 계셨던 제 시어머니도 그를 좋아했어요. 집에 히틀러의 사진을 걸어놓는 건 물론이고 히틀러가 그려준 유화도 갖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유화 앞에 서서 기도를 하시곤 했어요. 히틀러가 구세주라고 생각하셨죠. 전 겁에 질려서 제 옆에 같이 연설을 듣고 계신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독일의 총통이란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아마 신과 인간의 중재자일 거야.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어둠과 파괴와 사탄의 힘을 갖고 있단다. 총통 숭배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었다. 많은 독일인이 나치 정권에 불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직 히틀러의 부하들을 증오할 따름이었다. 스파이, 주요 인물, 제보자들이 독일 국민의 원성을 샀을 뿐 히틀러의 명성은 손상시키지 않았다. 총통이 알기만 하면이라고 말하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누가 옆에서 정부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 듣고 있던 히틀러의 옹호자가 이렇게 반박하곤 했어요. 정통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고 그가 모르게 감쪽같이 덮어버린다고. 하지만 총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았다. 총통의 부하들은 그의 수족이었다. 질서정연한 공동체와 평등의 실천은 완벽한 총통의 신화였다. 저녁 선전은 늘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러이러한 날에 우리의 총통은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태어났다. 총통은 아주 위대하며 늘 우유를 마셨다. 지금은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위반한 베르사유 조약의 신화처럼 반복해서 들었다. 그는 공갈과 사기로 라인란트와 오스트리아와 수데텐란트를 가로챘다. 이 성공들은 정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경 안정제와도 같았다. 하지만 거기엔 큰 오해가 있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과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기만했다. 독일 제국에 만족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는 독일 제국 이상을 원했다.
그에게 독일 국민은 도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무혈 쿠데타는 더 잔인한 약탈 행위의 전조에 지나지 않았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뿐 아니라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기만의 절정은 1936년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였다. 전 세계가 올림픽에 현혹됐다. 올림픽 주최자라는 배경이 히틀러의 체면을 유지시켰다. Ich verkünde die Spiele von Berlin zur Feier der 11. Olympiade neuer Zeitrechnung als eröffnet. 더 말하고 싶은 눈치지만 협약으로 금지돼 있었다. 히틀러가 관대한 독재자라는 망상은 2주 동안은 완벽하게 유지됐다. 완벽하다. 정말 그랬을까? 히틀러의 코앞에서 흑인 선수가 바람처럼 달리다. 끝내 독일 선수를 제치자 독재자는 스포츠맨처럼 박수치는 쇼를 연출했다. 다소 화난 듯한 표정이다. 물론 그는 이것을 더 좋아했다. 베를린 올림픽. 이것으로 세상을 유혹했고 물론 잘 먹혀들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평화의 수상은 독일군에게 4년 안에 전쟁 준비를 마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사포 탐조등은 이미 전설적인 라이트 돔으로 작동을 시험하고 있었다. (2년) 뒤에 가면이 벗겨졌다. 공격 시작이다. 11월 9일 나치 정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Sie sollen nicht wüten. Einmal wird unsere Geduld zu Ende sein und dann wird den Juden das freche Lügenmaul gestopft werden. 11월 9일은 독일인의 날이었다. 뮌헨의 비어홀에서 시작된 히틀러의 실패한 폭동을 기념한 이날, 노장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념했다. 생명을 멸시하는 나치 정부는 이제 죽음을 찬미했다. 죽음의 의식을 진행하는 한가운데 확고부동한 지도자가 있었다. Und so möchte ich unseren Dank, das, was wir im Herzen tragen, zusammenfassen in ein Glaubensbekenntnis. Wir glauben an einen Herrgott im Himmel, der Sie, mein Führer, uns gesandt hat, damit Sie Deutschland befreien. Das glauben wir, mein Führer. 이런 광란의 열기 속에서 문제 있는 것은 오직 외부인이었고 나부끼는 것은 깃발이며 넘실대는 것은 불길이었다. 이러한 한밤의 설정은 독일 국민에게 마법이라도 건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했다.
히틀러에게선 폰타네가 가장 매력적인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한 자기 비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반대였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지니고 있지 않은 성격들을 모두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성격을 들자면 위트, 우아함, 친절한 말투, 세련미와 사교성 등등이죠. 그런 건 없었어요. Ihr müsst heute vor die Welt treten, mit mir und hinter mir, und müsst ihr Feiern erklären. Wir wollen nichts anderes als Ruhe, wollen nichts anderes als uns unseren Aufgaben widmen können. Wir wollen nichts anderes als Friede. Polen hat heute Nacht zum ersten Mal auf unserem eigenen Territorium auch mit bereits regulären Soldaten geschossen. Seit 5:45 Uhr wird jetzt zurückgeschossen. Ich erwarte von jedem Deutschen, dass deshalb seine Pflicht bis zum Äußersten erfüllt. Dass jedes Opfer, das von ihm gefordert wird und werden muss, auf sich nimmt. Das deutsche Volk ist wieder stark geworden. Herr segne unseren Kampf und damit unser deutsches Volk und Vaterland. Wenn mein eigenes Volk an einer solchen Prüfung zerbrechen würde, könnte ich darüber dann keine Träne weinen. Es hätte nichts anderes verdient. Das Deutschland von einst hat um 11:45 die Waffen niedergelegt. Ich habe grundsätzlich immer erst 5 Minuten nach 12 aufgehört. Wir haben ein Ziel uns gewählt und verfechten es fanatisch, rücksichtslos bis ins Grab hinein. 히틀러의 선동은 근본적으로 의식 속에 잠재되어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윤리나 인간적인 도리를 철저하게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추김은 외부에서 오는 다른 어떤 단순한 유혹보다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는 세치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간성을 황폐시키고 우리의 감성과 동정심을 느끼는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그가 우리 독일인의 성격 중에서 가장 먼저 파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심이었어요. 심지어 어른은 물론이고 나이 어린 어린아이까지 말입니다. 우린 동정심을 잃었어요.